네,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성공투자 오후 증시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주이자 또 그 안에서의 관심주 종목 탑10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랭킹쇼 종목 탑1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바로 오늘의 12종목 공개합니다. 오늘 다소 변동성 큰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 급등의 의미가 있을까요? 10위는 석경 AT입니다. 지난주 122억 원 규모의 김제 제3공장 신규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요. 고체 전해질 소재 등을 양산할 계획으로 이 성장 동력이 부각이 되면서 조정을 딛고 다시금 반등 탄력을 받는 걸까요? 나노 소재 개발 업체로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 또 화장품 원료, 전기전자 소재 등을 주력 제품으로 여기에 무엇보다 주목되는 포인트는 신사업, 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신물질과 또 전기차 배터리 과열 방지 핵심 소재 개발에 나서면서 소재 사업 내에서의 신성장 엔진을 확보하고 영역 확대 그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장품 3D 프린팅 소재 신제품 매출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이 증설에 따른 실적 성장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 발표와 함께 2차 전지 소재 신사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서 올해 실적 성장까지 견조하게 받쳐줄 것으로 기대되는 석경 AT. 오늘의 주가 흐름 눈에 띄네요. 과연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오늘의 10위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9위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넥스틴이 9위를 차지했네요. 오늘의 주가 흐름도 견조합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좋은데 다른 장비주 대비 저평가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만 시장이 점점 알아가 주나요? 넥스틴의 핵심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견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국 내에서 고군분투를 하면서 중국향 넥스틴의 다크필드 검사 장비 매출 증가가 두드러지는데요. 특히 중국의 판매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 가격 프리미엄이 있어서 수익성이 좋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률이 51.6%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반도체 전반적인 감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넥스틴은 이렇듯 중국향 매출 호조로 견조한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와 함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반도체 자급자족화 움직임에 따른 수혜를 받으면서 중국 신규 파운드리향 장비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중국 특수를 누리는 넥스틴이 오늘의 9위입니다. 자, 이어서 8위 종목도 최근 주가 급등세가 만만치 않은 종목입니다. 바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8위는 상승 각도가 정말 가파른 TCC 스틸입니다. 올해 무려 약 630%나 급등을 했습니다. 기존 철강 사업에서 2차 전지 소재 사업 모멘텀이 붙은 이후에 기대감을 주가가 급한 상승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2009년부터 원통형 2차 전지 케이스용 니켈 도금 강판을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향으로 공급을 시작을 했고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해서 신규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가 된다면 이후에는 양산 규모가 기존 7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3배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증설로 다른 원통형 배터리 대비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니켈 도금 강판 생산량 확대 기대와 더불어서 올해 실적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60%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적도 받쳐주나요? TCC 스틸 최근의 급등 이후의 향후 주가 향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8위를 차지했네요. 네,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략 이어가 볼까요? 네, 10위는 석경 AT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 120억 규모의 이 투자 공시를 낸 후에 급등을 한 이후 어제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다시 급반등한 모습인데 20% 넘게 상승을 했다가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입니다. 이 지금 현 상황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길건우 대표님?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은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석경 AT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관련된 신규로 부품을 조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2차 전지 쪽에서 소재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사실은 주가가 굉장히 우상향을 급격하게 그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겠다라는 건 조금 저희가 체크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제 최근 들어서 석경 AT가 잘 가는 거는 첫 번째는 방열 소재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사실은 방열이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방열 관련 소재가 사실은 지금은 다 그냥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국내에서 이제 국산화한다라고 하면은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투자해서 지금 연간 2,000톤 규모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마 실적은 저희가 빨리 잡힌다라고 하면 내년 그래도 한 2, 3분기 정도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는 수주 이슈들이 분명히 뜰 거예요. 그걸 조금 선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큰 기업은 아닙니다. 뭐 기존에 이제 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123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영업이익 47억인데 지금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조금 주가가 빨리 급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보유를 끝까지 하셔도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전고체에 대한 이슈도 석경 AT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고체 같은 경우가 지금 석경 AT 쪽에서는 핵심 소재를 우리가 분명히 개발을 했고 이로 인해서 25년 정도 되면 양산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배터리 셀 3사들에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게 27년, 28년, 29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까지 밸류를 벌써 땡겨온다라는 건 사실은 조금 부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이렇게 조금 급등했을 때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향후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사실 뭐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50%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요. 50% 정도 나머지 가지고 계시면서 긴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고체 관련주도 오를 때는 굉장히 강하게 네. 튀는데 또 오른 자리에서는 또 먼 미래 얘기다라고 하면서 차익 실현도 또 급하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현 시점에서 적절히 수익 실현의 관점도 가져가 보자,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넥스틴 진단해 보도록 하죠. 넥스틴 얘기할 때 항상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제 장비주 대비 비교를 많이 하고는 하는데 최근에 점점 이 저평가 구간에서 재가치를 좀 찾아가는 움직임이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일단 넥스틴의 영업이익률이 보통 5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 영업이익률이 10%에서 많아야 약 20%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은 정말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넥스틴에도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중국향 반도체 장비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아지는 듯한 흐름들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수출 데이터 이번에 나왔는데 엄청난 수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안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워낙에 좋은 상황에서 2분기 수출 데이터가 역대급이다. 그러면 그 얘기는 올해 실적도 거의 역대급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지속이 되고 있죠. 뭐 미국에서도 계속 막고는 있습니다만은 중국 이슈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지정학적 이슈가 지속이 되는 한 넥스틴의 수혜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의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면은 넥스틴의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은 뭐 빠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9위 넥스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8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CC 스틸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무려 630%나 올랐습니다. 상당히 급등한 모습이 있는데 역시나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의 이제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길건우 대표님?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주가가 급등한 게 니켈 도금 말 그대로 이 강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이게 이제 원통형 배터리 외부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테슬라에서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사이버 트럭 나오는 것도 지금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결론은 원통형 배터리가 어느 정도는 기존에는 팩에서 원통형으로 조금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해서 주류가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TCC 스틸이 기존에 지금 한 캐파로 따지면 한 7만 톤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20만 톤 정도로 증설을 하려고 지금 계속 계획을 잡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실적으로만 잡힌다라고 해도 굉장히 말 그대로 레벨업이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게 지금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6,800억이었거든요. 그럼 그냥 7천억 계산하고 그냥 캐파 상으로만 계산하면 곱하기 3하면 2년 이내에 거의 진짜 2조대가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영업이익도 당연히 급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게 한 60%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가는 게 동아시아랑 북미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주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뭐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주류 자체가 원통형 배터리로 넘어가고 소재 분야에서도 사실은 양극재, 음극재들에 비해서는 사실은 차트를 보시면 그렇게 급등 차트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긴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안전하게 조금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꾸준하게 저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 관련된 그룹 포스코 관련된 그룹들 못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TCC 스틸도 그중에 대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TCC 스틸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을 또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한 계단 더 올려서 7위와 6위 종목도 살펴볼까요? 과연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의 7위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랜만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7위네요. 오늘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스페이스테크 아이셀렉 ETF가 신규 상장하는 날입니다. 우주항공 ETF 출시와 함께 수급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국내 우주항공, 또 로봇, AI, 위성 분야 중심으로 우주 산업에 투자하는 ETF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인텔리안테크,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ETF 출시에 따른 수급 유입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당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외국인가 기관의 동반 매수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을 살펴보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0% 넘는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요. 한화방산의 연결 편입 효과 그리고 한화오션의 인수에 따른 지분법 인식으로의 순이익 상향 또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수출 물량 공백으로 성장률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은 되나 하반기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루마니아, 호주 등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한 상황입니다. K9 자주포, 천무의 납품이 하반기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2분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를 키우면서 4분기에는 20%대 이익률을 회복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쉬문저도 추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7위네요. 네,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심상치 않죠? 오늘의 6위는 ISC입니다. 장중에 10만 원을 돌파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해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진정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죠. 반도체 검사 장비 핵심 소모 부품 후공정 테스트 소켓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반도체 테스트용 실리콘 러버 소켓이 글로벌 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SC는 메모리 중심이었는데 점차 비메모리 중심으로 축으로 옮겨가면서 매출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멘텀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해 비메모리향 매출 비중이 60% 이상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CPU, GPU 부문의 주요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고 그에 대한 매출 비중이 30%에 달합니다. 그 안에서 특히 엔비디아, AI GPU향 양산용 테스트 소켓 공급이 3분기부터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 기대감 키우고 있습니다. AMD와도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멘텀 짙어져 가고 있고요. SK그룹 내 시너지 효과까지 또 SK증권에서는 AI로 인한 HBM의 시장 개화 그리고 하반기 디램 가격 반등 기대감을 부각시키면서 다시금 AI 반도체주들의 투심을 자극해주고 있습니다. 러버 소켓의 경제성 그리고 양산성이 부각되면서 양산용으로 이어질 경우 가파른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ISC는 SK증권에서 업종 내 최선호주로 목표가는 11만 원을 제시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위와 6위 종목 짚어봤고요. 7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전략부터 세워보도록 하죠. 자, 지금 우주항공 ETF 오늘 이제 출시와 함께 수급 유입을 주목하고 있는데 또 실적까지 좀 체크를 해볼까요, 김성우 이사님? 네. 방산주들의 경우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실적 노이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수주를 빠방하게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노이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0에서 40% 정도는 늘어나서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7일이죠. 내일 모레 이와 관련해서 컨퍼런스 콜을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이제 방산주들의 경우에 여러분들 최근에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이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이 추세를 타고서 쭉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산주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죠.
올라가다가 밀리고 또 좀 잊고 있으면 또 언제서 올라와 있고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의 투자 전략은 남들이 안 볼 때 밀려있을 때 모아왔다가 올라가면은 다시 또 정리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롯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눌려 있는데 이런 주가 눌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매수에 어떤 나서는 것도 상당히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있죠. 다음 달에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을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차 계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융이죠. 우리나라가 좀 어느 정도 차관하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줘야지만 2차 계약이 성립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성사가 된다라면은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정부가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방산업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우리나라까지 온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의 경우에도 지금 주가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에 나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를 한번 활용해보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진단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C인데요. 시장에서 2차 전지주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또 반도체주들도 조용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ISC도 오늘 장중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큰 모습인데 추가 상승 어디까지 바라보시나요, 길건우 대표님? 지금 사실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조금 맞다라고 보는 게 최근 들어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정말 많이 오른 거는 맞습니다. 뭐 하반기에 기대가 되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찍히는 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기대감으로 본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보는 게 ISC가 뭐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도 후공정 테스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적에 큰 부침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0년에도 1,200억 정도 매출했고요. 21년도에 1,400, 22년도에 1,700, 올해가 1,900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냥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주가는 너무 빨리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 자체는 괜찮지만 뭐 사실은 뭐 주가의 상단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차익 실현하고 다음을 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 저는 그때 조금 주워 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비메모리형 매출 비중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저는 이제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소켓에서 사실은 크게 보면은 기존에 포고핀이 있고 실리콘 고무가 있거든요. 근데 포고핀 같은 경우는 날카롭기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 단자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 실리콘 러버가 굉장히 더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뭐 수출이나 여러 가지 등을 본다라고 하면 수치상으로 막 크게 찍히는 것들은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마 이번에 상승을 끝으로 뭐 개인적인 소견이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살짝 조정은 살짝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에 또 다시 수급이 붙었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제 그쪽을 저는 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ISC는 적절히 수익 실현을 하고 2차 전지 쪽에서 조금 더 매매를 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위 석경 AT부터 6위 ISC까지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정리해봅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에코프로는 10시경 급등하면서 VI까지 발동됐는데요. 외국인은 에코프로 3거래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사에서는 연일 주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경기가 부진하면 쏠림 현상도 지속되긴 어려울 거란 분석입니다. 현재 에코프로의 주가 11%대 강세로 움직이면서 129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S그룹주 강세로 전력설비센터가 동반 강세죠. HD 현대일렉트릭 2분기 호실적까지 전망되는데요. 북미 변압기 쇼티지에 따른 업황 호조가 지속되고 2분기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는데요. 한편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0%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금 전 LS일렉트릭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049억입니다. 컨센서스도 상당히 좋았는데 이를 37%나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LS일렉트릭은 현재 21%대 강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또 다른 호재가 들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와 손잡고 서울시 14배 면적의 대형 천연가스 광구 생산권을 확보한 건데요. 미얀마에 이어서 제2의 자원 개발에 나서게 됐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올라오면서 장중 신고가 또다시 돌파했습니다. 현재는 11%대 오르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전통적 비수기인 2분기 처음으로 흑자를 냈지만 기대보다는 하회한 실적에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은 2,800억 원, 영업이익은 196억을 기록했는데요. 컨센서스보다는 36% 하회한 실적입니다. 현재 티웨이 항공의 주가는 12%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댓글창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2차 전지와 실적입니다. 바로 5위 상위권 순위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역시 호실적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는 엔터주 안에서 JYP엔터가 오늘의 5위입니다. 엔터주 동반 강세 흐름 두드러지죠. JYP엔터는 쉬면 매수 기회라더니 다시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오늘의 엔터주의 포인트는 BTS 전국과 실적인데요. 전국의 솔로 데뷔곡 세븐이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백 1위를 기록하면서 엔터주 전반의 낙수 효과, 이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JYP엔터는 또 수급 이슈도 있습니다. 8월 MSC의 신규 편입 가능성이 또 부각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을 보자면 스트레이키즈의 신보 영향으로 호실적 기대감이 큽니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요. 역시 실적 시즌 엔터주를 빼놓을 수 없죠. 2분기에서 하반기도 공연이라든지 고마진 굿즈, MD 기반으로 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A2K 프로젝트,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모멘텀, 실적 견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영업이 역대 최대 전망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JYP엔터를 업종 내 탑픽으로 목표가는 16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역시 실적 시즌 호실적 기대감이 큰 엔터주, 그 안에서 JYP엔터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도 세워봅니다. 자, 이어서 4위 종목입니다. 장비주 내에서도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HPSP가 오늘의 4위네요. 다만 오늘 장중 8% 급등 이후에 하락 전환을 하는 등 최고가 격신을 앞두고 외국인의 차익 물량의 변동성을 다소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이제 1년인데 공모가 대비 약 470%나 급등하면서 많이도 올라왔습니다. 세계 최초 유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업체로 이 저온 방식으로 웨이퍼 표면 내 손상, 결함을 제거하고 성능을 높이는 만큼 이 반도체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세와 선단 공정의 비중 확대로 실적이 견조했습니다. 이렇게 선단 공정의 진입, 수요 개선을 위해서 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한 호조를 받으면서 2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되고요. 여기도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HPSP의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죠. 자,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수요 견조하고 내년에는 고압 산화막 장비 출시의 포트폴리오 확대까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얼마나 가져갈까요? 오늘의 4위 HPSP였습니다. 자, 이어서 3위 역시 실적에 주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SL이 3위를 기록했네요. 내일 현대차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자동차 부품주 실적 기대감 속 반등을 줍니다. SL은 자동차 램프, 전동화 부품 생산 업체죠. 한국과 인도 공장의 실적 호조, 또 미국 테네시 공장의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 유럽향 램프 수축 기대와 더불어서 이렇게 LED 램프의 구조적 성장 기대감에 2분기에도 양호한 실적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완성차 업체와 마찬가지로 상고하죠. 2분기 이후 픽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도 고점 대비 다소 조정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래도 연간 실적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권에서도 외국인의 매수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요. 우호적인 환율과 미국 법인의 수익 개선에 힘입어서 2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2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마다 자동차 부품주는 강했는데 이번은 실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뚫고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실적 발표 전후 주가 향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일 현대차 실적이 주요 키가 되겠네요. 3위는 SL이었습니다. 자, 5위부터 전략 세워볼까요? 네, 5위는 오랜만에 상승을 보이고 있는 엔터주 가운데 JYP입니다. 계속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JYP 엔터, 이 A2K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 엔터주 가운데 JYP의 매력도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성훈 이사님? 네, 엔터주 중에서도 JYP 엔터는 뭐 단연코 탑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추정을 해보게 되면은 이 스트레이키즈가 앨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이키즈가 560만 장 판매를 할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트와이스가 28만 장이기 때문에 거의 스트레이키즈가 다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공연 부분에 있어서는 트와이스가 아시아, 오세아니아, 미국 23번 했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스타디움 공연과 그리고 미국 주요 투어 등이 이제 2분기에 반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 쪽에 나오는 실적 추정치를 보게 되면은 낮게는 약 470억에서 많게는 약 520억에서 53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약 550억에서 500억대 후반, 한 580억에서 590억 정도도 좀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6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라면 거의 초어닝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점프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컨센 정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다 해서 이 주가가 밀리거나 그런 흐름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JYP 엔터의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예정되어 있는 공연들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 JYP 엔터의 경우는 한국과 중국, 미국, 일본 내에서 유일하게 신인 그룹을 발굴해서 이제 키워가고 있는 엔터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JYP 엔터의 또 가장 큰 특징은 어떤 하나의 그룹을 발견해서 대박을 노리는 전략이 아니라 각각 그룹을 통해서 중박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영업에 대해서 어느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올라간다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엔터 4사 중에서는 탑픽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길건우 대표님은 JYP 엔터 어떻게 보시나요? 엔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쉬어가고 있다가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어찌됐건 좋은 소식이 미국에서 들리다 보니까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사실은 지금 시즌이라고 하면 엔터주들이 잘 가야 되거든요. 수급 자체가 너무 2차 전지랑 반도체에만 몰려서 조금 소외되고 있었지,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JYP 엔터도 마찬가지고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실적 자체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이 한쪽에 쏠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섭게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JYP 엔터 조정라면 매수 의견 주신 게 김성훈 이사님이었거든요. 다시금 실적 기대와 함께 장대 양봉 또 긍정적인 방향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HPSP입니다. 여기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한데 주가 또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고가 부근에서 차익실이 좀 나왔거든요. 김성훈 대표님, 지금 자리에서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밸류로 따지면 너무 많이 올랐죠. 네, 최근 들어서 정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게 1분기 실적 자체가 기대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컨센보다 거의 한 60% 이상 꽂히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 있었어라는 게 조금 부각이 됐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어찌됐건 그래도 일정 부분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우선 좋은 점부터 찾아보자라고 하면 수소 어닐링 장비 자체가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고압 수소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어닐링 장비를 쓰면은 사실은 열이 고온으로 되기 때문에 웨이퍼에 손상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압 수소를 하게 되면 저온으로 처리가 되니까 웨이퍼 손상을 최소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점 미세화 공정이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갖다가 쓸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이게 HPSP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 자체가 빨리 살아나서 투자가 진행이 돼야지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적 자체는 작년에 비해서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매출이 1,500억 정도 했고요. 올해가 1,800억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액수로 따지면은 20%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850억에서 1,000억 정도니까 한 15% 정도 성장하는 건데 그에 비해서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제가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일부터 쭈루룩 뭐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나스닥 100 리밸런싱의 여파가 저는 반도체로 조금 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밸런싱 하다 보면 결론은 많이 오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수급 자체가 조금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럼 그 기대감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들 굉장히 많이 오른 것도 있었는데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는 봐요. 그렇다라고 하면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수익률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또 다른 뭐 방금 전에 저희가 엔터주도 얘기하고 뭐 2차 전지도 얘기를 했지만 수급이 또 쏠리는 쪽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길건 대표님은 전반적으로 IT 쪽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의견을 좀 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김성훈 의사님은 지금 넥스틴과 HPSP가 둘 다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살짝 있었던 것이 HPSP인데 넥스틴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IT 섹터, 특히나 이제 반도체 섹터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올라간다 싶으면 윗꼬리를 맞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유스페타시스나 한미 반도체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ISC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관들 중심의 종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추세를 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서로 차익 실현하기 바쁜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개인 중심의 이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서로가 어깨동무를 하고서 정말 결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방금도 에코프로비엠이 다시 한번 VI에 걸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8년 초에 어떤 셀트리온의 그런 모습을 2차 전지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기관들의 어떤 수급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기관 중심의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좀 차익 실현 해가면서 싸게 사시고 올라가면 파는 어떤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딱 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럼 지금 자리에서 적절히 여기도 수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금 자리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차익 실현 후에 다시금 조정이 오면은 그때 매수를 한번 노려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장비주죠. 이 SL입니다. 역시나 이제 현대차 기아 2분기 역대급 실적이 이제 전망이 되면서 기대되는 자동차 부품주들인데요. 그 가운데 SL 좀 어떻게 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그 SL은 뭐 자동차 부품사인데 최근 들어서 여러 자동차 부품사들이 좀 시세가 많이 나고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SL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재미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내년이 좀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적자가 지속되던 사업부가 미국 법인이었는데 미국 테네시 공장 쪽에서 적자가 그동안 나왔었는데 이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 정상화가 되면서 수익성 개선에 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좀 증명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이 폴란드 공장에서 피아트라는 자동차 브랜드가 있죠. 여기서 신규 램프를 생산을 이제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아이템은 역시나 전기차 쪽에서 BMS라고 하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매출이 발생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BMS에 대한 기대감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하반기부터는 주가는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자동차 부품사도 그렇고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주가가 뻗어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대기아차 2분기 실적 조금 모두가 다 하고 있는데 3, 4분기는 어떨까? 이것도 피크아웃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업종의 주가 상단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엄청나게 잘 나올 텐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식으로 현대기아차 쪽에서 얘기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것이 정말 피크아웃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 들어서 그동안 이연된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것을 한 번 더 치고 나갈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기의 2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하반기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의견 주셨는데 길건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SL 저도 자동차 부품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전기차로 바뀌면서 가장 또 많이 늘어나는 게 사실은 LED 램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안전하게 가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 BMS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이제 주가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탄력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제도 미국 시장에서 뭐 자동차 관련주들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그쪽에 전기차 부품 관련된 주들도 사실은 좋은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탄력을 못 받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앞으로 올라갈 게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SL 같은 경우에는 저는 꾸준하게 보유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3위 자동차 부품주 이 SL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 어떤 의견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흑사자님의 의견입니다. 더 오르도록 LS 일렉 이렇게 사자후를 외쳐주셨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에서도 좋은 결과 발표한 LS 일렉트릭입니다. 2월부터 효성중공업을 포함해서 엉덩이가 무거운 전력 설비주들, 북미 인프라 확대수에 기대해 상승했는데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댓글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 마을님의 의견입니다. 포홀 공매도 엄청나네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안영수님은 요즘은 개인이 무섭습니다 말씀해 주셨네요. 가히 개인과 공매도의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시장인데 개인이 연이어 승전보를 울리고 있죠. 한편 그러면서 소외되는 종목도 심각하다 말씀 남겨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바로 신운성 님입니다. 소외되는 종목에도 다시 볕들 날을 기대하면서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와 함께 지혜로운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네, 워낙 수급 쏠림이 2차 전지 쪽에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도 맞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도 같이 살아 있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상위 순위권 종목들 그 안에서 이제 대망의 2위와 1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는요. 건설기계 중장비 업체들도 2분기 실적 시즌에 재차 반등 탄력을 받고 있죠. 그 안에서 두산마켓이 오늘의 2위입니다. 장대 양봉을 받으면서 다시금 최고가를 경신해냅니다. 사실 일단락된 줄 알았던 오버행 이슈가 재차 부각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있었는데 이 본업 성장에 대한 기대로 주가 다시금 회복 중입니다. 제품군의 다변화, 전 제품군의 고른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70%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북미 시장에서의 공급자 우위 시장이 유지되면서 북미 수요는 견조하고 따라서 2분기 매출 영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 대주주의 일부 지분 처분과 더불어서 단계 수복 악재가 있긴 했지만 이를 딛고 본업의 성장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이 북미 매출은 견고하게 실적 성장으로 계속해서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 두산마켓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네요. 오늘의 2위입니다. 네, 이어서 대망의 1위 종목입니다. 최근에 체질 변화를 꾀하면서 달라진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룹사들이 많죠. 오늘은 LS그룹주들의 날입니다. 그 안에서 LS가 1위를 차지했네요. 오늘 상한가입니다. 에코프로그룹, 포스코그룹에 이어서 LS그룹까지 오늘 손잡고 급등인데요. 오늘은 LS그룹주의 날로 LS를 필두로 해서 LS네트워크스 상한가를 기록했고 조금 전 호실적을 발표한 LS일렉트릭, 전선아시아도 급등하면서 LS가 붙으면 다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2의 포스코홀딩스를 꿈꾸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성장성 부각,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주 내에서도 저평가라는 분석에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LS그룹 계열사 LS머티리얼즈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특히나 LS일렉트릭 호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 계열사의 주가 호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비상장사다 보니 지주사 LS의 순수 가치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동재련 자회사 M&M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죠. LNF와 전구체 사업 협력을 할 예정으로 M&M이 황산니켈을 전구체 합작법인에 공급을 하면 LNF가 그 전구체를 공급받아서 양극재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해상풍력 그리고 정력마 사업 확대에 따른 신성장 동력이 주목되고 있는 LS그룹주인데요. LS뿐만 아니라 동반급등하는 LS그룹주의 힘은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타자는 어디일까요? 대망의 1위를 차지했네요. 네, 2위와 1위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2위 두산밥켓, 전일은 현대인프라코어를 봤고요. 오늘은 두산밥켓인데 증권사별로 다 탑픽이 달라요. 다 좋은 것 같아요, 길건우 대표님. 네,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탑픽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건 있습니다. 건설 기계는 어찌됐건 앞으로 5년 동안은 좋다라는 것들은 공통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기계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적으로 뭐 다른 중간중간에 악재들이 나와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실적으로 뭐 주가를 조금 받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건설이랑 뭐 렌탈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농업이랑 조경에서도 사실은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조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실적을 조금 더 안전하게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앞에서 이제 농업이랑 조경용 장비가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뭐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외에도 사실은 메인은 이거예요. 컴팩트랑 지게차인데 얘가 지금 딱 보면은 백로그가 거의 딱 10개월 유지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분기 실적이랑 뭐 매출이랑 영업이익도 아마 전분기 대비해서도 또 최고치 경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앞에서 반도체 장비에서도 사실은 실적을 꼭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가가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건 분명히 있지만 장비 관련된 기업들은 결론은 수주와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근데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하면 사실은 영업이익이 지금 3천억이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은 30%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 내에서 포트에서 다 단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걸 하면 개인들은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건설기계 종목들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두산 밥켓은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어요. 오버행 이슈가 좀 일단락돼서 이제 볼만하다라고 했을 때도 또 사실 오버행을 맞았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괜찮을까요? 이 김성호 이사님께 이번엔 여쭤볼게요. 네. 네. 근데 그 오버행 이슈가 한번 있었는데 근데 지금 업황이 그걸 다 이어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수급 앞에서는 장사는 없겠지만 결국은 그 좋은 수급도 이 업황 앞에서는 장사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1분기에 분기 최대 영업 이익을 달성을 이제 했고요. 숫자로 보여졌고 오늘 결국 현대건설기계와 현대두산인프라코의 역대급 거래량이 이미 방향을 다시 한번 제대로 잡아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건설기계 업종에 대해서 그동안 못 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앞서 현대기아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또 피크아웃입니다. 그놈의 피크아웃 때문에 주가가 뻗어나가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상당히 뚫어냈죠. 근데 그 뚫어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쪽에서 나왔었던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의지였습니다. 물론 두산 밥켓의 경우에는 미국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긴 합니다만은 업황 자체가 이렇게 돌아선다라고 본다라면은 두산 밥켓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오버행의 어떤 의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업황 자체가 돌아선다라면은 그런 것들을 다 수화하고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버행이 우려된다면 차라리 다른 건설 기계를 보는 게 더 낫나요? 만약 우려된다라면은 뭐 현대두산인프라코어죠. 현대인프라코어를 먼저 탑픽으로 먼저 대응을 하시고서 그다음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뭐 그것이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두산 마켓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황 호조 기대 속에 주목받는 건설 인프라 관련주 두산 밥켓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주 대망의 1위 L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S의 날이죠. LS 그룹주들 동반 간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그렇게 이 무겁던 LS 상한가까지 갔어요. 지금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포스코 홀딩스가 상한가는 아니지만은 정말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죠. 그 근거가 또 뭐냐면은 이 철강이라는 어떤 안정된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 이제 미래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제대로 보여줬죠. 그러면서 현대제철과는 다른 행보를 작년 10월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소위 싼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전통적인 주식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하나둘씩 미래에 대해서 신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도 꽤 있죠. LS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LS가 이제 M&M이죠. 그 자회사를 통해서 폐배터리 사업을 통해서 황산 니켈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LNF를 통해서 이제는 전국제 사업도 진출을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LS라는 어떤 안정된 사업을 가지고서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사업까지 진출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상풍력에 들어가는 해저 케이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전 세계의 어떤 시장을 거의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상풍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에 해당하는 신성장 사업 아니겠습니까? 결국 안정적인 본업을 바탕으로 해서 해상풍력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이런 어떤 신성장의 어떤 부분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낮은 멀티플이 다시금 재평가되면서 오늘의 상한가를 만들어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한가가 전혀 무리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의 경우도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올라와 있는 어떤 증권사 목표가의 상향도 그렇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른 어떤 테마주가 있죠. 여러 가지 단지 그림만 가지고서 올라가는 그 테마주들보다는 차라리 LS나 포스코홀딩스가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2차 전지의 대장주는 역시나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코홀딩스로 집중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그 차선책으로는 LS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등하면서 제2의 포스코홀딩스라고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길건우 대표님? 네,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LS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대부분 자회사 많이 두고 있잖아요. LX, 일렉 제외하고는. 근데 되는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해상풍력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육상풍력보다는 해상풍력이 훨씬 더 기대치가 높기 때문인데 여기에 대한 수주 잔고 빵빵하게 가지고 있죠. 2차 전지 소재 앞에서 이사님이 얘기하셨지만 황산 니켈 같은 경우에도 리사이클링 통해갖고 지금 30년까지 27만 톤까지 증설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LNF랑 정우체 사업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어찌 됐건 전력 인프라. 예, 전기 쪽에서도 사실은 꾸준하게 실적 자체는 더 앞에서도 저희가 이제 건설 기계 얘기했지만 건설 기계보다 사실은 더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건 전력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세 가지 되는 사업들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LS가 많이 못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늘 딱 정말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면서 되려 저는 이게 촉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LS 자체가 조금 재평가되면서 좋은 흐름을 저는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야 이걸로 끝이 아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상황에서 재평가되고 있는 LS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JYP 엔터테인먼트부터 1위 LS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길건우 FR자산관리 대표 김성훈 리어드홀딩스 이사 권미정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